랭킹쇼 안진용입니다. 오늘 다뤄볼 랭킹은요, 누군가의 거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대박으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바로 숨겨진 캐스팅 비와 거절에서 대박낸 캐스팅 베스트 5입니다. 자, 기자들이 기사를 썼을 때 제작진이나 배우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사 중에 하나 뭐냐면 캐스팅 기사예요. 모든 게 확정되고 기사가 나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긍정적 검토 중, 아니면 이미 거절을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러진 모르겠는데 제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작품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을 경우 그 작품을 또 제안받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1순위가 아니네, 내가 대타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타라는 건 없어요. 하나의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 안에서 개런티도 있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있고, 본인의 의지도 있고, 다른 스케줄 조정 등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을 때 그 배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섭외 1순위로 꼽았던 사람이 실제로 캐스팅이 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영화 쉬리, 한국판 블록버스터의 시작이죠. 그리고 천만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의 히트작이죠. 여기에 모두 출연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차인표 씨입니다. 차인표 씨 역시 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부터 해서 엄청난 스타로 승승장구했는데, 만약에 이 작품을 거절 안 하고 했으면 지금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거절로 인해 대박난 케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5위, 겨울연가의 최지우입니다. 야, 이 겨울연가는 어떤 드라마냐면요, 윤사마 열풍, 지우힘의 열풍, 이 한류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드라마가 국내 방송된 후 일본 NHK에서 방송이 됐고, 이후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려는 아주 본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최지우 씨가 겨울연가의 여주인공 섭외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겨울연가 계절 시리즈죠. 원래 가을 동화가 먼저였어요. 가을 동화는 송혜교 씨였죠. 그 역시 송혜교 씨가 섭외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공교롭게도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두 작품 모두 윤석호 PD가 연출을 했는데, 윤 PD가 콕 집었던 섭외 1순위는 바로 한 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희선 씨입니다. 왜 김희선이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스타니까요. 결국은 김희선을 다들 1순위에 생각을 해놓고 모든 작품이 다 김희선한테 가요. 그 중에서 흥행 안 된 거는 기억에 잊혀지는 건데, 이렇게 흥행이 된 건 원래는 김희선한테 갔었다라고 나중에 회자가 되는 거죠. 김희선 씨 어느 정도 이분이 거절을 해왔냐면요, 송혜교 씨 출연한 올인 대박이죠. 그리고 김정은 씨가 출연한 파리의 연인, 또 임수정 씨의 미안하다 사랑한다, 전부 다 김희선 씨에게 먼저 제안이 갔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때는요 김희선 씨가 또 슬픈 연가에 출연을 하면서 불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죠. 겨울 되면은 박효신의 눈의 꽃이 탁 흐르면서 다들 그 드라마를 떠올리죠.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임수정 씨의 상대역 소지섭 씨, 이 역할도 원래는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한테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지섭 씨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소지섭, 임수정 찰떡입니다. 결과적으로 1순위, 2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작품이 주인 찾아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4위, 친구의 장동건입니다. 장동건 씨의 인생작이죠. 그 전까지의 장동건은 배우보다 스타에 가까웠습니다. 뭐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가장 잘생긴 조각미남이었죠. 그런데 너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연기가 가려진다, 뭘 해도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친구에 출연한 후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누아르에 어울리는 장동건의 새로운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장동건 씨는요, 그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내내 줄담배와 술을 마시면서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데 이 친구의 장동건 씨 역할, 사실 원래는 정준호 씨에게 먼저 갔습니다. 장동건의 동수가 아니라 정준호의 동수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해요, 거절한다면 넘어간 게 아니라
장동건 씨에게 이 역할을 쥐어준 사람, 손에 쥐어준 사람도 바로 정준호 씨라는 거예요. 이 정준호 씨는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곽경택 감독과 영화를 찍기로 하고 대사까지 맞춰봤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내고 대본 리딩까지 맞췄다. 그런데 다음날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이분은 영혼의 단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앙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현준 씨입니다. 자, 신현준 씨가 원래 그 당시 뭐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그리고 장군의 아들 하야시 이런 영화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니까 영화 쪽으로 조언을 얻으러 갔는데 신현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무슨 교복 입고 나오는데 되겠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와, 그래서 결국 정준호 씨가 이걸 넘겨줬고 본인이 당시에 출연한 영화는 사이렌. 친구가 이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당시에 800만이 넘었습니다. 사이렌 그 시기에 5만 명. 이건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장동건 씨의 동수는 대박을 냈고 정준호 씨 입장에선 그 당시에 실패, 하지만 남은 게 있다면 지금도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능의 소재, 정준호 씨의 그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위 건축학개론의 수지입니다. 아, 건축학개론. 전 이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왠지 몰라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 영화 하면은요, 그 전람회 노래 기억의 습작이 떠오르죠. 이젠 하면은 쫙 버틸 순 없다고. 이 작품을 통해서 수지 씨는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수지 씨는 CF 퀸으로 도약했고요. 그렇게 찍은 CF 그 누적 개런티만 해도 수백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수지 씨가 먼저 제안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지 씨보다 먼저 이 작품을 제안받은 사람은 바로 당대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막내 서현 씨였습니다. 그때 소녀시대 그리고 수지는 미스 A의 멤버였는데 그 당시 미스 A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그룹 서열로 봤을 땐 소녀시대한테 게임이 안 됐어요. 소녀시대는 압도적인 1위였으니까요. 그때 서현 씨가 직접 거절하냐? 그게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거절이었습니다. 이걸 서현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미울 뿐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반대로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수지 씨에게 갔고 수지 씨는 건축학개론의 헤로인,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 첫사랑으로 거듭나게 됐죠. 자, 다음 2위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말입니까? 이 말투죠.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은숙 작가가 누굽니까? 태양의 후예 이전에 파리의 연인, 온에어, 시티올, 시크릿 가든. 일단 썼다 하면 대박 행렬. 대한민국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가장 잘 쓰는 작가. 톱스타들이 줄을 섰다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 캐스팅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유시진 대위는 송중기 씨인데 그 전에 그 당시에 공유, 원빈, 조인성, 김우빈, 이민호 등 네로라는 스타들에게 제안이 갔는데 모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니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군인이 주인공이다. 역대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제작 드라마였습니다. 사전 제작 드라마가 뭐냐면 방송 전에 미리 다 찍어놓고 완성본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인기 있는 캐릭터 분량은 늘려주고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이미 다 찍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서 제작했던 모든 사전 제작 드라마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징크스 때문에 김은숙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톱스타들이 줄줄이 거절을 했고 또 당시 SBS 편성을 먼저 논의를 했지만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게 편성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KBS에서 방송이 됐던 거죠. 그럼 송중기 씨는 어떻게 이 작품을 택하게 됐나? 근데 결국은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작품이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말을 전 또 믿게 된 게 그 당시 송중기 씨는요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이미 그 앞서서 영화 늑대소년,
그리고 착한 남자 등이 대박이 내놓은 군대에 가 있었고 송중기 씨의 복귀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말년병장 때 제안을 받고 이 대본을 읽은 겁니다. 무슨 시절에? 군인 시절에.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배경, 군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누구보다도 감정이입이 잘 됐던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태양의 후예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송중기 씨 얼굴이 너무 뽀여요. 정말 눈같이 하얗죠. 만약에 이 드라마 송중기 씨의 군복무랑 상관이 방송됐으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 거예요. 어떤 군인이 저렇게 얼굴이 하얘, 티 없이 맑아. 이거는 고증이 잘 안 됐어. 현실감 없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송중기 씨 제대하자마자 찍었습니다. 2년 동안 군생활 빡빡하고 나와서 군인의 태가 아직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난 피부라고 얘기를 했지 그 누구도 고증이 잘못됐다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송중기 씨를 위한, 송중기에 의한, 송중기에 의한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거절나서 대박난 캐스팅 대망의 1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원조 한류 드라마 중동, 특히 이란에서 방송돼서 시청률 90%를 찍었던 그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 씨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영애가 1순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한 7순위 됐대요. 7순위. 아니 그 당시에 이영애 앞에 세호 6명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풍문이 아니라 대장금을 연출했던 이병훈 PD가 자신의 연출 이야기를 펴낸 책 꿈의 왕국을 세워라에서 직접 거론을 한 내용입니다. 장금이라는 인물을 역사서 속에서 찾아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배우는 송윤아였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자 역시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역할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하늘에게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렵겠다였다. 이어 송혜교, 장진영, 명세빈 등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그 당시에도 톱 오브 톱이었는데 이병훈 PD 입장에서는요. 이영애가 하겠어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자, 이 PD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러다간 신인을 써야 할 판이었는데 오히려 톱스타인 이영애에게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사극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가 시놉시스를 본 후 관심을 보여 출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었다고 당시 캐스팅 상황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영애 씨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정도로 또 톱 자리에 있었는데 막상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성사가 돼서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PD는요. 대장금은 어떤 드라마보다 소재도 매력적이었고 스토리도 자신 있었지만 많은 여배우의 거절을 당하자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병훈 감독의 또 다른 히트작이죠. 60%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허준. 줄을 서시오.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에 예진아 씨. 이 예진의 영순이도 송윤아 씨였대요. 그런데 이 역시 연거푸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 황수정 씨가 출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쭉 놓고 봤을 때 1순위, 2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 안 드세요? 1순위 배우, 그 사람 했으면 더 나았겠다, 더 어울렸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진 않죠. 결국은 주어진 그 캐릭터는요. 그걸 연기한 배우로서 기억이 됩니다. 히트를 했다는 얘기는 그 배우가 더없이 그 캐릭터를 잘 소화를 했다는 건데 다른 배우를 굳이 대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도 정준호 씨가 이 SBS 돌싱포맨에 출연을 해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건 역할을 내가 했다고 장동건처럼 될 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1순위 배우가 했다고 해서 그런 성공을 거둘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패했을 수도 있죠.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역과 그 사람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 궁합이거든요. 이 궁합이 딱 맞는 배우가 결과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